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10월 8일 오전 9시 10분 오전 비트코인 시한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비트코인이요. 현재 6,560만 원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네요. 6,600만 원인 현재 깨진 상태고요. 네, 깨졌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 그럼 위험한 건가요? 아니면 하락하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15분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차트에서는 좀 변동폭이 더 크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15분 차트를 봐도 현재 횡보하는 모습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비트코인은 현재 횡보하는 상황이고요. 또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 알트코인들은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한시간 차트를 봐도요. 현재 제가 조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가격이 하락해서 이평선을 터치하는 방법과 아니면은 횡보하면서 시간을 통해서 기간을 통해서 이평선 위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평선을 터치하고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조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을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시간 차트에서도 이제 51선을 터치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오후 1시 이전에 오전 중에도 터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된다면 그때 뭔가의 그 변동성이 생기겠죠. 개인적으로 오늘 오후부터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처럼 이평선이 위로 올라왔을 때 약간 펌핑을 했다가 눌렸다가 크게 가는 그림, 만났을 때 약간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펌핑하는 그림, 이런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4시간 차트로도 볼까요? 4시간 차트로 보면요. 4시간 차트로 보면은 51선이 아니라 이제 15일선을 터치하려고 하고 있죠. 네, 아무튼 15일선, 4시간 차트에서는 15일선, 1시간 차트에서는 51선을 터치하는 자리가 왔다. 다시 말해서 이제 거의 다시 다 조정이 끝나가는 자리까지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봉입니다. 네, 일봉으로 보면 상당히 일봉이 좀 이쁘죠. 지금 자리 보시면 어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등해주는 그림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봉도 한번 볼까요? 주봉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름답습니다. 그냥 7일선을 딱 터치하고 나서 15일선 터치하고 7일선 터치하고 나서 쭉 올리는 그림. 이 상태에서는 몇 개 더 상대 양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입니다. 지금 같은 속도로 보면 다음 주 정도, 2주 정도, 지금부터 2주 정도면은 14일이니까 10월 말, 10월 말 정도 되면은 정고점, 비트코인의 정고점도 한번 터치해보는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인 거는요. 현재 비트코인이 6,600만 원이 깨졌지만 이 깨진 이유 중에 하나가 김치 프리미엄이 2%대로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 시간대만 해도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3%에 육박했거든요. 근데 반 사이에 1% 정도의 김프가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김프가 빠졌는데 국내 가격이 어제랑 비슷하다고 한다면 바로 해외에서는 가격이 조금 더 올랐다고 보면 되겠죠. 해외 차트를 봐도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바이낸스 네시안 차트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해외 같은 경우도 전고점은 충분히 뚫었고요. 전고점을 뚫은 자리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죠. 이전에 전고점 자리에서 해외 같은 경우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재 딱 지지받고 있죠. 그리고 지지받는 자리가 15일선의 자리다. 해외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비트 도미너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거의 45%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약간 빠지고 있죠. 비트 도미너스도 현재 빠지고 있다. 비트 도미너스가 빠지고요. 비트코인이 횡보.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는요. 비트 도미너스가 빠지면서 알트들이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오늘도 알트들이 나쁘지 않아요. 알트들도 전체적으로 보면요. 오늘 쿼크 체인이 날아가고 있네요. 쿼크 체인, 코박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베이지 어테이션 토큰도 좀 올라가고요. V블록, 펀디엑스도 안 간다고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셨는데 가고 있고요. EKC 같은 경우는 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KC는 조심하세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코인들은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차트적인 분석을 보면요. 오늘 오후부터는 좀 올라갈 것 같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 조정은 거의 끝나간다. 오늘 오후부터는 좀 지켜보자라는 게 저희 관점이고요.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주말이 남겼네요. 그러면은 오늘 오후부터 이 주말장 약간 상승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도 함께 살펴볼게요. 예,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요? 예, 갑자기 또 올라온 뉴스도 있고요. 네, ARK 인베스트 ETF 지난 6일간 코인베이스 주식 15만 주를 매입했다라고 하네요. 네, 캐시우드가 이끄는 회사죠. 네, 아크 인베스트 ETF가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10월 달에 들어와서 코인베이스 주식을 15만 주 이상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네,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했다는 거는 코인베이스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거래소죠. 근데 거래소가 예,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 쪽에서도 아마 조만간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이 호황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 미리 투자를 했겠죠. 네, 다음 뉴스요. 예, 비트맥스 CEO 내년까지 5개국 예,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비트맥스 CEO가요. 최근 블로그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기존 송금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도국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유용하다며 내년까지 5개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비트코인은 법화로 인정한 엘살바도르의 행보는 조롱되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다만 정치가 비트코인의 법화 채택을 좌우하는 게 현실이라며 구현 단계에서 리더가 실패 시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채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서 이 뭐 정치적 또 기득권들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것을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법정화폐로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거다,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나온 얘기들은요 사실 크게 영향가가 없습니다. 비트맥스 CEO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블로그에서 자기가 얘기했다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암호화폐는 모르겠지만 CBDC 디지털 화폐는요.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근데 법정화폐로 CBDC가 사용이 되면은 암호화폐는 자연스럽게 가치는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지털 화폐가 만약에 이 사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현금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뭐 사용할 수 없다 아니면 현금의 사용도 용도가 적어진다라는 거고요. 아마 현금을 사용하는 그 비용, 쉽게 말해 내가 100만 원을 어떤 물건을 산다 그러면 그때는 현금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카드나 아니면 CBDC 디지털 화폐로 사용하도록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이 CBDC를 사용하게 되면은 문제는 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자금의 출처 그리고 자금의 이용 사항들 같은 게 모든 게 다 100% 오픈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금으로 장사를 하고도 자영업자들 역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거에 이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상적인 거를 싫어할 때가 많죠. 그래서 결국 법정화폐가 CBDC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풍선 효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죠. 왜 암호화폐로 어떤 결제를 하거나 현재도 이미 많은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더 활성화되는 일이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암호화폐는요 익명성을 보장해 주니까요. 네, 미 상원의원 지난 8월 달에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하네요. CNBC에 따른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지난 8월 16일에 5만에서 10만 달러 상당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는 미국 주식법에 규정된 의회 위원들이 금융상품 매수 후 45일에 보고 기한을 넘긴 뒤 공개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12년 위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주식법을 마련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코인 같은 경우는 주식법에 이렇게 관여를 받지 않죠. 그래서 45일 내 보고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비트코인을 미국 상원의원들도 투자하고 있다. 정치가들도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많은 정치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아무튼 비트코인은 이미 금을 대체하는
해칭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북미 채굴 기업 코어 사이언틱 텍사스의 300메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 설립. 그냥 채굴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설비를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굴이 그 정도로 현재 핫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운용 자산이 484억 달러 넘긴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대단합니다. 네, JP 모건에서요, 비트코인의 5만 5천 달러를 회복한 세 가지 이유에 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 관련 중국과 같은 단속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쉽게 말해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암호화폐를 규제하지 않겠다는, 규제가 아니라 이제 금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최근 비트코인 라이터닝 네트워크 용량이 3000 BTC를 돌파했다고요.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인 금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JP 모건에서도 비트코인 현재 상승한 이유들에 관해서 명확하게 찍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더리움 요즘 그 제가 뉴스를 보면요, 제가 별도로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여러분 좀 주목해 보세요. 이더리움이 자꾸 거래에서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거든요. 혹시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하시고 큰 금액을 투자하실 생각이시라면요, 이더리움 좀 챙겨보세요. 이더리움. 제가 이 이더리움 챙겨보라는 소리는 이더리움이 300만 원 초반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더리움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세요. 이더리움 대규모 이체 발생 계속 나오죠. 이게 계속 뉴스가 계속 떠요. 이더리움의 움직임에 관해서 지금 다들 이상 징후를 다들 발견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말하지만 이 이상 징후는 좋은 이상 징후죠. 비트코인이 좀 많이, 비트코인을 떠나서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움직임들이 나와요. 재밌는 기사 나왔습니다. 미 SEC, 테슬라, 페이팔 등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구성된 ETF를 승인했습니다. 사실 말해서 ETF는 이 지수라든지 뭐 이런 그 간접 투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테슬라나 페이팔 같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업들이 별도로 ETF를 만들어서 기업들로 구성된 ETF가 아마 올라갔었나 봐요. 근데 SEC에서는 이거를 승인해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암호화폐 업계가 비트코인 ETF 신청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SEC가 비트코인 관련 기업 ETF를 승인했다는 것은 바로 비트코인의 ETF 승인을 조만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나오죠. 비트코인 ETF 승인을 향한 액션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러분, 비트코인 ETF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거는 2017년부터 나온 겁니다. 2017년, 2018년도부터 비트코인 ETF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4년, 5년 만에 드디어 결실을 맺을 것인가 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렇게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갤럭시 디지털 창업자 몇 년 안에 비트코인 시총은 금을 추월할 것이다. 네, CNBC와 인터뷰에서 몇 년 안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금을 뛰어넘을 것이 예측했다. 그는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금의 약 12%다. 비트코인이 채택하는 기간 등이 늘어남에 따라 몇 년 안에 비트코인은 금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미국 증권 규제 기관이 SEC죠.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를 모두 승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네, 많은 전문가들도 ETF 승인은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현재 시가총액의 금의 12%잖아요. 근데 10배, 그러니까 몇 년 안에 금을 추월한다는 소리는 한 88%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금을 추월하기 위해. 시가총액이 88%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얼마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도대체? 아무튼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테저스 개발 허브 런던에서 출범이라고 했네요. 요즘 런던에서 여러분 토큰 뭐 2049인가요? 지금 뭐
컨퍼런스가 있죠. 네, 그 컨퍼런스에서 많은 투자 기관들이 또 코인 관련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테조스도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예, 개발을 할 듯, 뭐 어떤 지금도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된 개발을 더 열심히 할 거라는 것을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카르다노 스테이블코인 허브, 아르다나, 엘론드와 파트너십 체결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예, A다. 뭐 지금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예. 그래도 3,000원은 넘기지 못할 거예요. 고점까지는 가기 힘들 거고 지금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가격을 방어하기 위한 호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이지리아도요 수요일에 디지털 화폐 출시한다고 하네요. 이런 기사들 오늘 있었습니다. 네, 방금 기사가 하나 더 떴는데요. 네, 알고랜드 재단 교육 이니셔티브 출범 10년과 1억 알고랜드 투입 쓸데없는 기사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오늘 오전 방송 없습니다. 이따 오후에 식사하시고요. 제가 방송할 수 있으면 방송해드리고요. 네, 아무튼 뉴스 오늘 보셨던 것처럼 비트코인 현재 가격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579만 원. 네, 아까 제가 방송할 때마다 조금씩 올라오는 그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 찍었고요. 나름대로의 바닥은 찍은 상태고요. 네, 오후 시간부터 올라가는 그림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였고요. 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3만 유튜버 오프였습니다.